2025년 봄,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인공은 단 한 사람. 하버드 10년 역사상 최고 두뇌로 불리는 천재 수학자, 중국 출신의 박사과정 유학생 라이첸. 그는 16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19살에 하버드 박사과정에 입학했으며 교수들조차 그의 수학적 직관과 기억력을 인간 슈퍼컴퓨터라 불렀죠. 그런데 그가 발표한 논문 한 편이 수학계가 아닌 역사학계와 유전학계까지 뒤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라이첸이었어요. 저는 중국 지린성 출신 학생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제 룸메이트 에드워드는 고대 역사를 공부하는 영국인이었어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이 작은 아파트가 제가 속한 곳이었죠. 그 논문은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의 유전자는 고구려 귀족 무덤 7번 샘플과 92.4% 일치한다. MIT, 서울대, 옥스퍼드, 도쿄대가 동시에 반응했고 BBC는 천재 수학자가 고구려의 후손이라면 역사는 다시 써야 한다며 긴급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수천 년 전 사라진 왕국의 피가 이 시대 천재의 몸속에 흐르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 모든 시작은 우연이었습니다. 겨울방학 그는 고향 지린성에 있는 할아버지의 집에서 쉬던 중 서재에서 오래된 문서 하나를 발견했죠. 낡고 누런 종이 해석할 수 없는 글씨. 하지만 그건 라이첸의 지적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종이가 인류사에 남을 단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문서를 분석하던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글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고구려 귀족 가문 노씨 가문의 혈통 문서였던 것이죠. 그럴 리 없어 난 중국인인데.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어학자, 유전학자, 고대사 연구자들이 모두 달려들어 확인한 결과는 단 하나였습니다. 라이첸은 왕국이 무너진 뒤 만주로 도망친 고구려 귀족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수학의 천재가 어떻게 역사 속 왕국과 연결되었고 그의 조상들은 왜 그 정체를 수백 년간 숨겨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의 진실을 따라가 봅니다. 제 이름은 라이첸이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중국 지린성 출신 학생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제 룸메이트 에드워드는 고대 역사를 공부하는 영국인이었어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이 작은 아파트가 제가 속한 곳이었죠. 에드워드는 항상 그리스와 로마 역사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는 자주 한국 역사학자들이 자기네 역사를 실제보다 더 중요하게 말한다고 얘기하곤 했어요. 저는 별로 이에 대해 따지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만주족 가정 출신 중국인이었으니까요.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겨울방학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저는 지린성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러 갔었어요. 할아버지는 오래된 책과 문서들로 가득 찬 서재를 갖고 계셨죠. 할아버지는 항상 그곳에서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몇몇 물건들이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 오래된 문서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건 제일 높은 책장에 있는 책 속에 끼워져 있었어요. 종이는 누렇게 변해서 제 손에서 부서질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가계도인 줄 알았죠. 하지만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써있는 글씨가 눈에 띄었어요. 일반적인 중국어도 아니고 만주어도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거였죠. 하버드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종이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그걸 가방에 넣어 가져왔죠. 어쩌면 에드워드가 이것이 뭔지 알아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가끔 자기 의견 때문에 짜증나긴 했지만 오래된 문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에드워드 이것 좀 봐. 수업이 끝난 어느 저녁에 말했어요. 할아버지 서재에서 찾았어. 글씨가 이상해. 중국어도 아니고 만주어도 아니야. 이게 뭔지 모르겠어. 에드워드는 안경을 고쳐 쓰고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내 말이 맞아.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건 특이한데. 우리는 그 문서를 대학 연구실로 가져갔어요. 하버드는 사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장비가 있었거든요. 자외선으로 종이를 검사했더니 갑자기 보이는 잉크 아래에 숨겨진 글씨가 나타났어요. 이거 정말 놀랍다. 에드워드가 속삭였어요. 평소에 차분한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 숨겨진 텍스트는 고대 만주 문자처럼 보이지만 고구려 시대 문자 체계와 유사점이 있어. 고구려? 제가 물었어요. 고대 한국 왕국을 말하는 거야? 맞아. 에드워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한 가계도가 아니야, 라이첸. 고구려 귀족 가문의 혈통 기록일지도 몰라.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우리 가족은 만주족이지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뭔가 실수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우리는 하버드에서 가르치는 동아시아 언어 전문가인 독일인 랜드 교수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는 주름진 손가락으로 희미한 글자를 경건하게 따라가며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이거 정말 놀랍군요. 그가 긴 침묵 끝에 말했어요. 이건 고구려의 노씨 가문 가족 기록이에요.
고구려가 무너진 후에도 살아남아 청나라 시대에 만주에 정착한 귀족 가문이죠. 방안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 없는 느낌이었죠.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이상하게 들렸어요. 우리 가족은 만주족이에요. 우리는 항상 만주족이었어요. 랜드 교수님은 친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이 문서에 따르면 당신의 조상들은 왕국이 무너졌을 때 만주로 도망친 고구려의 귀족들이었어요.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자신들의 정체성을 비밀로 지켜왔죠. 저는 갑자기 일어나서 거의 의자를 넘어뜨릴 뻔했어요. 그럼 저는 만주족이 아니란 말인가요? 제가 혈통적으로는 한국인이란 말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나야 할지, 혼란스러워해야 할지, 아니면 둘 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에드워드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종희는 제가 자신에 대해, 가족에 대해, 역사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만주족 유산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떠올렸어요. 그것이 모두 거짓말이었나요? 아니면 할아버지도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어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중국에서는 이른 아침이었지만 할아버지가 깨어 계실 거란 걸 알고 있었죠. 항상 해가 뜨면 일어나셨으니까요. 전화벨이 5번 울린 후에 할아버지가 받으셨어요. 그 문서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통화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내가 알아냈구나. 할아버지가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내가 집에 돌아가면 모든 걸 말해주마. 이제 내가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됐다. 전화를 끊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내가 정말 누구였을까?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그 고대 문자가 담긴 문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문서에는 제 진짜 이름이 담겨 있었어요. 마이너스 제가 아직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문서가 틀린 거라고 생각했죠. 어쩌면 다른 사람의 것이 우연히 할아버지 서재에 들어간 건지도 몰라요. 어쩌면 랜드 교수님이 고대 문서를 읽는데 실수를 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냥 그 오래된 종이를 버리고 발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만주족이라는 것은 제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제 위치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죠. 만약 제가 만주족이 아니라면 저는 누구인 거죠? 며칠 동안 교정을 유령처럼 돌아다녔어요. 에드워드는 계속 괜찮냐고 물었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온전한 정체성이 마치 카페처럼 당신 발밑에서 획 잡아당겨지는 느낌이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결국 지린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할아버지께 직접 진실을 들어야 했어요. 떠나기 전에 에드워드는 만주로 도망친 고구려 귀족들에 관해 찾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연구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가능한 모든 역사 기록을 뒤져볼게. 그가 말했어요. 내가 돌아오면 이 퍼즐을 함께 맞춰보자.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질문들로 가득 찬 제 마음속에서 매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았죠. 아래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수세기 전 조상들도 무너진 왕국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향하는 비슷한 여정을 했을지 궁금했어요.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간직하고 계시던 전통장식품들, 벽에 걸린 오래된 서예 작품들, 거실에 있는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작은 나무 상자 마이너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평생 놓쳐왔던 단서를 품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는 서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어깨가 약간 굽어 있어 전보다 더 늙어 보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하셨어요. 이날이 올 걸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퍼 보였어요. 내가 더 나이 들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나길 바랐지만 어쩌면 지금이 적기인지도 모르겠구나.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책장으로 걸어가셨어요. 조심스럽게 3권의 책을 꺼내자 그 뒤에 작은 비밀 공간이 드러났어요. 그 숨겨진 곳에서 할아버지는 표면에 정교한 조각이 새겨진 나무 상자를 꺼내셨어요. 문화대혁명 때 너의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진짜 정체성을 지키다가 돌아가셨단다.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 후로 우린 살아남기 위해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숨겨야 했어. 만주족인 척했지. 그게 더 안전했으니까. 할아버지는 상자를 열어 더 많은 오래된 문서들, 비단에 쌓인 작은 물건들, 그리고 색이 바랜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씩 각 보물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이건 노씨 가문의 도장이란다. 할아버지가 작은 돌 물건을 풀어 보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문은 유명한 계백 장군과 함께 고구려에서 군 지휘관으로 일했단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도장을 만져보았어요. 차갑고 매끄러웠고 수세기 동안 많은 손에 의해 닳아 있었어요. 마이너스 제 조상들의 손이요. 다음으로 할아버지는 한국어와 만주어 글자가 섞인 이상한 암호로 쓰여진 편지들을 보여주셨어요.
충직한 만주족 신하로 보이면서도 우리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가족이 이런 비밀 문자를 만들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내 진짜 이름은 노혁진이란다. 할아버지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은 노씨야. 우리는 단순한 만주족이 아니야. 우리는 왕국이 무너진 후에도 살아남은 고구려 귀족의 후손이란다.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왜 더 일찍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널 보호하고 싶었단다. 지금 세상은 내가 젊었을 때보다 안전하지만 오래된 비밀 습관은 버리기 어렵구나. 그리고 한국 혈통을 드러내는 것이 지금도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 할아버지는 조상들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얼굴을 보니 제 자신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 특징들이 보였어요. 마이너스 눈의 모양, 고등 코, 턱선이요. 내 아버지는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만큼 많이 알지 못한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국 피를 조금 가지고 있다는 걸 알지만 전체 이야기는 몰라. 어려운 시기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세부사항을 그에게도 비밀로 했단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마이너스 용감한 전사들, 궁중 음모, 그리고 고구려의 비통한 몰락에 관한 이야기들이요. 조상들이 어떻게 남쪽으로 도망쳤다가 점차 만주로 이동했는지 항상 진짜 정체성을 숨기면서도 결코 잊지는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 창문을 통해 아침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계속 라이첸으로 살 수도 있고 노혁진으로서 내 유산을 되찾을 수도 있어. 선택은 내 몫이란다. 저는 3일 더 집에 머물면서 할아버지가 숨겨두셨던 모든 가족 보물들을 살펴보았어요. 각각의 물건은 우리 이야기의 일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제가 한 번도 제 것이라고 알지 못했던 이야기요. 하버드로 돌아갈 때가 되자 할아버지를 꽉 안아드렸어요. 우리의 진실을 믿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이 맺힌 밝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넌 우리의 역사를 짊어지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렴.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에드워드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 여정을 시작하게 한 문서와 랜드 교수님에 대해서도 생각했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제가 누구가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했고요. 승무원이 제 이름을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노혁진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 이름이 제 혀에 올라오니 낯설면서도 동시에 옳게 느껴졌어요. 저는 라이첸이 아닌 노혁진으로 하버드에 돌아왔어요. 단지 새로운 이름뿐만 아니라 되찾은 유산의 무게와 이 침묵된 역사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결심을 안고서요. 하버드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어요. 마이너스 책상 위에 쌓인 제 책들, 우리가 함께 쓰는 부엌, 벽에 붙은 에드워드의 지도들, 마이너스. 하지만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라이첸이 아니었어요. 저는 노혁진이었죠. 에드워드는 제가 들어갔을 때 노트북으로 뭔가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즉시 뭔가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챘어요. 뭔가 달라 보여. 그가 제 얼굴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맞아, 나 달라졌어.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마이너스 우리의 숨겨진 한국 유산, 계백 장군과 함께 지휘관으로 일했던 조상들, 이국 땅에서 수세기 동안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우리 가족의 비밀스러운 투쟁에 대해서요. 에드워드는 끼어들지 않고 들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노트북을 옆으로 밀어두고 말했어요. 다음 달에 서울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열려. 우리 가야 해. 제 심장이 이 제안에 뛰었어요. 한국에 간다고요? 조상들이 수세기 전에 떠나온 그 땅이에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곳의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학자들은 고대 한국 혈통을 주장하는 중국 태생의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들이 날 믿을까? 제가 물었어요. 에드워드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우리는 증거가 있어. 마이너스 문서, 할아버지의 증언, 가족 유물들. 그리고 가기 전에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어.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준비에 몰두했어요. 에드워드는 한국 학자들에게 소개서를 부탁하기 위해 랜드 교수님에게 연락했어요.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제 혀에서 구르는 것이 이상하게 감동적으로 느껴졌어요.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데도 그 언어에 뭔가가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얼굴을 창문에 붙였어요. 아래로 한반도가 펼쳐져 있었고 안개 낀 산들과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어요. 이곳은 조상들이 오래전에 떠나야 했던 고향이었어요. 괜찮아? 에드워드가 제 침묵을 알아차리고 물었어요. 모르겠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낯선 사람 같기도 하고 집에 온 것 같기도 해. 혼란스러워. 서울은 고대와 현대가 섞여 있었어요. 마이너스 수백 년 된 궁궐 옆에 반짝이는
마천루 전통 한옥집 옆에 고속열차가 달리고 있었죠.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조상 중 누군가가 이 거리를 걸었을지 아마도 서울이 한성이라 불렸을 때 말이죠. 학회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렸어요. 메인 홀로 들어가면서 손바닥에 긴장된 땀이 느껴졌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이 방을 가득 채우고 여러 언어로 고대 역사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에드워드가 저를 등록 데스크로 밀어 넣었어요. 너는 여기에 속해. 그가 속삭였어요. 그걸 기억해. 우리 발표는 둘째 날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첫날에는 다른 세션에 참석하며 고고학적 발견, 역사적 해석, 동아시아 전역의 문화적 연결에 대한 토론을 들었어요. 제가 질문할 때 중국 억양 때문에 몇몇 학자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내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제 발표 부분을 계속해서 연습했어요. 만약 그들이 날 비웃으면 어떡하지? 에드워드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 모든 걸 지어냈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그러면 우린 증거를 보여주면 돼.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과학은 사람들이 믿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아. 다음 날 아침 우리가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방은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의 특이한 발견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몇몇 의심스러운 표정, 호기심 많은 표정, 그리고 몇몇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표정들이 보였어요. 에드워드는 문서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처음 분석 결과를 설명하면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은 제 차례였죠. 제 목소리는 처음에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은 노혁진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만주족 혈통을 가진 지린성 출신 라이첸으로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문서가 다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제 여정을 설명하면서 문서와 숨겨진 텍스트의 번역, 그리고 할아버지의 컬렉션에서 가져온 유물 사진들을 슬라이드로 보여주었어요. 말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건 제 이야기, 제 유산이었으니까요. 제가 말을 마쳤을 때 방은 잠시 조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들이 시작됐어요. 마이너스 몇몇은 존중하는 태도였고 또 다른 몇몇은 도전적이었죠. 어떻게 이것이 위조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한 나이 든 한국인 교수님이 물었어요. 왜 당신 가족은 동화되는 것이 더 안전했을 텐데도 한국인 정체성을 보존했을까요? 또 다른 분이 질문했어요. 최선을 다해 대답했고 때로는 기술적인 세부사항의 도움을 받기 위해 에드워드에게 의지하기도 했어요. 그때 뒷줄에서 중년의 남성이 일어섰어요. 저는 서울대학교의 김태중 교수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만약 당신이 정말 노씨 가문의 후손이라면 당신은 고구려 마지막 전투에서 계백 장군과 함께 싸운 노무진 장군의 후손일 수 있습니다. 그는 연단으로 다가와 가족 기록 사본을 볼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가 그것을 연구하는 동안 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여기 이 기호들, 그가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표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것들은 고구려에서 사용된 군대 계급 표시예요. 그리고 이 패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씨 가문 문서들과 일치합니다. 그의 지지는 방 안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어요. 다른 학자들이 앞으로 나와 새로운 관심으로 우리의 증거를 검토했어요. 한 분은 다음날 고구려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국립박물관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어요. 박물관에서 우리는 고구려 시대의 갑옷, 무기, 그리고 가정용품이 담긴 유리 케이스 앞에 서 있었어요. 김 교수님이 각 전시품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우리를 안내했어요. 그리고 나서 장식품 전시대에 도착했어요. 마이너스 벨트 버클, 의식용 단검, 그리고 작은 장식 조각들이요. 저는 갑자기 멈춰서서 특이한 패턴의 금속 버클을 바라보았어요. 이 디자인,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제 조상의 도장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김 교수님은 둘 다 주의 깊게 살펴본 다음 박물관 학예사를 불렀어요. 곧 여러 학자들이 모여 패턴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일치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닙니다. 한 나이 든 역사학자가 눈물을 머금고 말했어요. 이건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마이너스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소속감이요. 이 유물들은 단지 박물관 케이스 안의 물건들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우리 가족 이야기의 일부였어요. 그날 저녁 에드워드와 함께 서울 중심부의 청계천을 따라 걷고 있을 때 그는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 제가 물었어요. 그는 다리 아래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난 몇 년 동안 한국의 역사적 주장에 회의적이었어. 그가 인정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중요성을 과장하고 너무 민족주의적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이 유물들, 이 학자들과 연결되는 모습을 보니 그것이 책이 결코 해주지 못했던 방식으로 역사를 실제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어요. 역사는 단지 분석할 날짜와 사건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 마이너스 그들의 삶, 투쟁,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그들의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제 가족은 수세기의 침묵을 거쳐 그 연결을 살아있게 지켜냈어요. 다음 주에 하버드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구름을 바라보면서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가는 문턱을 넘어섰어요. 저는 단지 라이첸이나 노역진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역사가 찢어놓은 세계 사이의 달이었어요. 마이너스 과거와 현재 사이, 한국과 중국 사이, 잃어버렸던 것과 이제 다시 찾을 수 있는 것 사이에 살아있는 연결고리였죠. 하버드로 돌아온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어요. 문서와 패턴은 설득력이 있었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현대 과학이 고대 문서가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 DNA 자체가 조상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우리는 당신의 유전자 표지를 고구려 무덤에서 나온 샘플과 비교해야 해요. 에드워드가 설명했어요. 일치한다면 그건 당신의 혈통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될 거예요. 우리는 대학의 고대 DNA 분석 전문 유전학 연구실에 연락했어요. 그들은 동아시아 전역의 고고학 유적지, 그 중에서도 고구려 귀족 무덤에서 나온 샘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우리 프로젝트에 흥분했지만 시간이 걸릴 거라고 경고했어요. DNA 검사는 영화에서처럼 쉽지 않아요? 수석 과학자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결정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가 걸릴 수 있어요. 기다리는 그 몇 주는 지금까지 제 여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일반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대신 고대 만주어와 초기 한국어 문자 체계를 연구하면서 도서관에서 몇 시간씩 보냈어요. 조상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비밀 코드를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때로는 밤새 작업하다가 오래된 책들이 주변에 펼쳐진 채로 책상에서 잠이 들곤 했어요. 에드워드는 아침에 저를 찾아 부드럽게 깨우고 커피 한 잔을 건네주곤 했어요. 넌 강박적이야. 어느 아침 그가 말했어요. 쉬어야 해. 못해. 제가 대답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그 기호들, 그 패턴들이 보여. 그것들이 나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 에드워드는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DNA 결과가 뭐라고 말하든 넌 이미 소중한 것을 되찾았어. 마이너스 내 가족의 진실을. 과거의 자신을 잃지 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건 더 이상 저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전쟁, 혁명, 문화적 격변을 통해 비밀을 지켜온 우리 가족의 여러 세대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가능한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었어요. 어느 언어학 저널을 뒤지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마이너스 고대 한국어 방언과 지역 만주어 사이의 연관성을 제안하는 논문이었어요. 에드워드에게 보여주었더니 그는 즉시 그 가능성을 알아챘어요. 이것은 당신의 가족이 만주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언어적 유산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숨기기 위해 이런 유사점을 활용했을 거예요. 우리는 단어 패턴과 소리 변화를 비교하는 차트를 만들었어요. 연구할수록 더 많은 연결점을 발견했어요. 마치 언어 자체에 숨겨진 비밀 지도를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3주 후에 유전학 연구실에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결과 준비 완료. 가능한 빨리 연구실로 와주세요. 메시지를 읽으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에드워드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결과가 뭐라고 말하든 난 내 편이야.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연구실은 조용했어요. 수석 과학자인 파텔 박사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우리를 화면의 차트와 이미지가 표시된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Y 염색체 표지를 다양한 역사적 인구 샘플과 비교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녀가 버튼을 클릭하자 다른 샘플 간의 유전적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 선이 제 DNA 프로필을 고구려 귀족 무덤 7이라고 표시된 샘플과 직접 연결하고 있었어요. 상당한 일치가 있습니다. 파텔 박사가 계속했어요. 이 결과에 따르면 당신은 이 특정 고구려 귀족 무덤에서 발견된 남성 유골과 직접적인 북의 혈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거의 숨을 쉬지 못했어요. 거기 있었어요. 마이너스 문서가 주장했던 것에 대한 과학적 증거. 제 조상들은 정말로 고구려 귀족이었어요. 저와 그들을 연결하는 유전적 실은 15세기 동안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어요. 이것은 놀랍습니다. 에드워드가 속삭였어요. 단지 개인적으로 당신에게만이 아니라 역사 연구에도요. 이것은 역사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쟁해온 문화적 연속성을 증명하고 있어요. 하미는 제 가족 이야기를 넘어섰어요. 이것은 왕국이 무너졌을 때도 사람들과 문화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증거였어요. 제 조상들은 수세기 동안 숨겨져 온 자신들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었고 이제 과학이 그들의 진실을 확인했어요. 우리의 발견에 대한 소식은 학계에 빠르게 퍼졌어요. 곧 MIT, 옥스퍼드, 도쿄대학의 연구원들이 협력하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우리 프로젝트는 한국어 언어 요소가 특정 만주어 방언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아보면서 확장되었어요. 한 번의 큰 발견은 한글이 고대 만주어를 표기하는 데 놀랍도록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였어요. 우리는 한글을 사용해 만주어 문서를 보존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었고 두 문화가 어떻게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한국 언론이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저는 신문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며 제 가족이 어떻게 비밀리에 자신들의 유산을 보존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조상들과 더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연구가 인정을 받으면서 저는 더 깊은 질문에 직면했어요. 저는 이제 누구였을까요? 한국인일까요? 중국인일까요? 현대 국경에 깔끔하게 맞지 않는 무언가일까요? 어느 저녁 에드워드와 함께 하버드 야드를 가로질러 걸으면서 제 혼란을 고백했어요. 나는 더 이상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말했어요. 중국에서는 한국인으로 보이고 한국에서는 중국인으로 보여. 나는 세계 사이에 끼어 있어. 에드워드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닐까? 마이너스 역사가 분리시킨 세계 사이의 다리. 내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한 정체성을 다른 것보다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에 도전하고 있어. 그의 말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아마도 제 목적은 하나의 유산이나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지도에 그리는 경계를 가로질러 흐르는 문화와 혈통의 복잡한 현실을 구현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연구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고구려 난민들이 만주 전역에 어떻게 퍼졌는지 보여주는 더 상세한 지도를 만들었어요. 가족 이름, 문화적 관행, 심지어 수세기 동안 숨겨져 살아남은 특정 건축 세부 사항에서도 패턴을 발견했어요. 각각의 발견은 마치 거대한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을 찾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서울대학교 교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메일을 받았어요. 북한 접경 지역 근처에서 최근 발굴된 유적지에서 발견된 고대 장신구 이미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 패턴들, 에드워드가 흥분해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내 가족 등록부의 상징들과 거의 똑같아. 그 교수님은 우리의 연구에 대해 들은 후 그 연관성을 알아봤어요. 이것은 단지 제 가족 이야기의 확인이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다른 많은 가족들도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비슷한 숨겨진 역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어느 후 연구실에서 저는 왕국이 무너진 후 고구려 난민들의 퍼짐을 보여주는 지도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이동 패턴에 대한 뭔가가 저를 깨달음으로 이끌었어요. 그들은 단지 도망치고 있던 게 아니었어. 저는 깨달았어요. 그들은 재집결하고 있었어. 이건 무작위 정착이 아니었어. 마이너스 전략적으로 배치된 거야. 마치 언젠가 돌아와서 고향을 되찾기를 바랐던 것처럼. 에드워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망한 왕국이지만 결코 자신을 망한 왕국으로 보지 않았던 거야. 마이너스 단지 망명 중이었을 뿐. 그건 우리가 그 시대 전체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 우리의 연구는 더 이상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어요. 역사가 침묵시킨 목소리를 발굴하고 시간이 묻어버린 연결을 복원하는 임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 자신의 이야기는 숨겨진 유산과 탄력적인 정체성이라는 훨씬 더 큰 테피스트리에서 단지 하나의 실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 속 어딘가에서 저는 제 복잡한 정체성과 평화를 찾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하나의 유산을 다른 것보다 선택함으로써가 아니라 세계 사이에 살아있는 다리가 되는 아름다운 복잡성을 받아들임으로써요. 달 동안의 연구와 불면의 밤 끝에 에드워드와 나는 우리의 발견을 학계에만 묻어둘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거를 이어주는 플랫폼이 필요했죠.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야 해. 고구려의 메아리처럼 과거가 현재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프로젝트는 하버드 보조금과 한국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고 유물, 문서, 가상 유적지 투어까지 담긴 대화형 공간이 되었어요. 사이트가 공개되자 수천 명이 몰려들었고 각자의 이야기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죠. 중국 북부의 한 여성, 일본 교수, 입양된 미국 소년까지 모두가 자신의 뿌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늘 위대한 전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동화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진실이었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고구려 난민의 이동지도, 문장 구조의 연결, 만주와 한글 사이의 비밀. 그 모든 것은 단절이 아닌 연결이었어요. 서울의 작은 박물관에서 고구려 왕관을 보며 한 소년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보물이었단다. 이야기, 유산, 정체성. 그리고 그걸 지켜낸 사람들. 하버드로 돌아왔을 때 에드워드는 말했어요. 넌 더 평온해 보여. 맞아, 제가 대답했어요. 나는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기로 했어. 난 둘 다의 일부야. 연결이야. 플랫폼은 성장했고 학자들과 대중 모두를 위한 연결의 장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도 하버드에 오셔서 우리 연구실의 디지털 기록을 보셨어요. 침묵이 깨졌구나. 우리 목소리가 다시 살아났어. 그 말을 들으며 제 여정이 단지 나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하나의 나라가 아닌 시간과 공간을 잇는 보물지킴이에요. 역사의 메아리를 따라 걷는 이들에게 다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